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 김민기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카이스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대전일 텐데요. 저희 이제 경영대학하고 AI 대학원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오신 이유와 좀 연관되어 있는데 산업 수요가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AI 대학원과 경영대가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은 뭐 2, 30분 정도인데요. 그 안에 제가 이렇게 조금 강연을 할까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그 AI 어플리케이션 쪽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면서 이게 그러면은 나의 직무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식의 조금 이해에 대한 니즈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요 AI 혁신을 조금 더 이제 구조적으로 뜯어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도모하는 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크게는 두 파트인데요. 처음에는 AI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서 이제 산업과 기업 관점에서 뜯어보는 그런 식의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AI와 이제 구별되는 생성형 AI가 왜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하는 식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게 화면을 보시면 그 이제 좌측에 반원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원의 중심을 보시면은 AI 코어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테크놀로지 자체가 가치를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에 저희가 모인 이유는 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결국은 수익이겠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지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반원의 중심에서 그 다음이 바로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역시나 AI 어플리케이션 자체만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테두리인 비즈니스와 만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술자 혹은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어떤 전문가일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조금 더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AI 기술을 찾으시려고 여기에 온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테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여러분들의 만남의 장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즉 각자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에서의 문제를 어떤 AI 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개선시킬지 그게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문점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우측을 보시면은 조금 적용 사례가 있는데요. 제조 분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비전 처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 처리 기술을 분류하는 기술을 조금 더 이제 개선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간이겠죠. 그래서 마치 가짜 데이터를 생성시키고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식의 모델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AI 어플리케이션이 도메인 쪽에서는 이제 제조 관점에서는 이제 공정과 품질 관리 쪽에서 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컨대 어떤 부품이 고장날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교체함으로써 생산 다운타임을 줄임으로써 이제 비용을 감축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연구는 지금 출처가 여기 그 AI 디지털 산업 생태계 진단인데요. 이거는 매년 과기부가 메가 트렌드라는 작업을 여러 학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경영학회 소속으로 현재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제조 분야 쪽으로 한번 적용시켜서 좀 더 쪼개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안쪽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코어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테두리에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뭐 어떤 그 자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그 자재가 필요한지를 플래닝하는 단계,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관리하는 단계, 그리고 생산 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공정 품질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생산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조 관리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테두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일 겁니다. 그 안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는 마지막 테두리에 있는 협업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뭐 자재에 대한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물류 자동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정 최적화, 앞서 슬라이드처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조 물품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식의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국가 관점에서 보는 거는 이러한 식의 그 AI 혁신이 그
추가적인 어떤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의 어떤 그 국가적인 니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들이 조금 넓게 보면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도 이게 일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서 보였던 제조 분야 AI 적용 사례를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사례와 연결져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비즈니스 도메인에서의 니즈는 예지 보전과 품질 관리, 그리고 수요 예측, 그다음에 생산을 모니터링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고 관리입니다. 각각의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서의 혁신 사례로서 뭐 미국의 GM, 그다음에 대만의 퍽스콘, 그다음에 프랑스의 다농 등 다양한 기업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문제를 AI를 이용해서 풀므로써 AI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할 만한 이제 컨텐츠 분야에서 그 사례를 보되, 다만 여기에서는 인력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R&R 중심으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중심에 있는 거는 AI 코어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이게 어떻게 바깥 세상에서 적용돼서 활용되고 가치를 창출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기술을 만들지를 이제 고민하신 거겠죠. 그래서 1번, 2번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이제 서울 관점에서는 이제 AI 대학원이고요. 3번이 그러한 식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산업과 접목시켜서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이제 경영대의 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3번 영역에서 조금 더 어떤 기술을 접목시켜서 본인들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갈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역할들을 좀 구분하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조보다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컨텐츠를 기획해야지 실제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이런 식의 고민을 먼저 해야겠죠. 그게 기획 단계고요. 기획이 확정되면은 뭐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그 제작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제작한 이후에는 유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통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식의 디바이스와 적용할 건지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출된 것들이 마지막 테두리 안에서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산업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 가치 사슬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 가치 사슬과 기업 가치 사슬이라는 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산업 가치 사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재료에서 가치가 계속 창출돼서 마지막 그 다운스트림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산업 가치 사슬이라 부르고요. 지금 장표에서 보이는 가치 사슬은 산업 가치 사슬이 아니라 기업 가치 사슬입니다. 즉, 한 기업 내에서 어떤 식의 원자재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떤 거를 생산할 것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력들을 충원할 것이고 기술을 가져올 건지, 이런 일련의 고민들이 한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사례를 보실 거기 때문에 제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구조를 드려서 쪼개보는 그런 식의 좀 이해를 도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보험 산업이든 뭐 이렇게 리걸이든 요즘에는 AI에 접목해가지고 뒤에 테크라는 거를 붙입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도 인슈어 테크라는 식으로 디지털 전환, AX 전환을 한 기업들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기업 가치 사슬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맨 위를 보시면은 어떠한 식의 보험 상품이 소비자에게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떤 상품 기획 단계죠. 그래서 상품을 기획한 다음에 최초로 그 소비자, 고객을 획득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러면은 어떠한 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식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떠한 AI 기술이 필요할지를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즉 경영자의 위치에서는 내가 어떤 식의 솔루션을 가져야겠다라는 식의 좀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굉장히 많은 고객들에게 동일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동일한 상품의 추천이라도 고객의 성향이나 다양한 정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서의 문제가 나옵니다. 즉 어떤 상품을 차별할 것인지, 그다음에 상품이라도 어떤 식으로 차별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때에 AI 기술이 어떤 식으로 필요할지 고민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만약에 계약을 성사시켜서 고객을 유입시켰어요. 하지만 고객이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이탈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테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다만 단순히 고객을 리테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테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비용을 감축시키거나 두 가지 방법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객을 획득한 이후에도 고객이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측을 함으로써 그거를 좀 예방하거나 관련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넛지라 불리는 이 사람이 좀 불쾌하지 않게 본인의 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자, 세 번째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클레임을 할 경우에도 그때에도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며칠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그 AI 기술을 통하면은 조금 더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업 내부에서 기업 가치사슬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각 단계별로 우리는 현재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서 어떠한 AI 기술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이런 식의 만남의 장이 조금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식의 그 인슈어테크 즉 AX를 실현한 기업으로서 이제 미국의 레모네이드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이런 개인화된 경험과 어떤 상품을 제공하려면은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만 고객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개인형 맞춤형을 원하지만은 실제로 맞춤형을 제공하면은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제기하죠. 그래서 이 회사를 보시면은 일단은 데이터 팔러시를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고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 가치사슬이 왼쪽에서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고객을 상대할 때는 AI 기술 접목할 때 첫 번째로는 최초로 고객을 이렇게 획득할 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 즉 AI 마에라는 여성이 나와서 고객을 응대하게 되고요. 고객이 사고를 이제 클레임을 걸 경우에는 이제 AI 짐이라는 남성이 나와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왜 사람을 쓸 것인가, 즉 의인화를 해서 AI를 쓸 것인가의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처럼 AI를 포장을 하더라도 왜 여자, 왜 남자일지 이런 식의 고민하실 겁니다. 이런 식의 거에도 뒤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으로부터는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식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사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AI를 운용을 할 때도 뒤에 있는 백 오피스에서는 가능한 한 AI를 노출시키는 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 현장에 AI를 도입할 경우에 아무래도 직원들과 AI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륜이 많은 직원일수록 자기의 업무를 AI가 대체하거나 뭔가 조언을 주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사슬 내부에 AI를 단순히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 레모네이라는 기업은 이러한 식의 것들을 이해를 함으로써 실제로 수익 창출을 하는 데 성공한 기업 사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했던 AI와 조금 더 차별화되게 왜 생성형 AI는 파급력을 갖고 있으며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적인 발명과 혁신을 구분짓는데 가장 큰 차이는 발명은 그냥 새로운 겁니다. 하지만 발명이 그 누군가는 고객이든 아니면 주주가 되든 스테이크홀더들에게 가치를 주는 순간에 혁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많은 혁신 중에서 특히나 이노베이션 트리거라고 불리는 혁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70년대 그 GUI 혁신입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로 제일 좋은 발명품은 한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많은 그 이해를 하게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컴퓨터가 정말 소수의 기술자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개체였다면은 여기에 대한 그 기술 장벽을 낮춰준 게 바로 GUI 혁명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도입됨으로써 일반 사람들도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 장벽을 낮추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에 해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양한 정보를 접근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을 통해서 굉장히 그 많은 앱 생태계가 조성됐고, 마지막은 AI와 구분된 생성형 AI입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뭐 1억 명 이용자에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즉 기술적인 장벽을 느끼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 접근성이 이제 낮아진 거를 죄송합니다. 높아진 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한번 조금 더 방점을 두고서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볼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통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쇼호스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쇼호스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으로 매출량을 모니터링 하시는데 매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쇼호스트를 바꾸실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서 개선할 것인가? 자,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어떤 기술이 필요로 하지? 다만 나는 어떤 AI 기술이 있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AI에 대한 기술적인 장벽을 느낄 때 이 부분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경영자들의 역할이 과거에는 이제 경영도 알아야 되고 AI 기술도 알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경영 그 도메인 자체의 문제를 발굴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즉 줄코딩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학교 교육도 줄코딩이 아니라 노코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즉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줄코딩은 안 필요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호스트의 문제점도 당연히 생성형 AI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나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목소리의 빠르기나 톤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는 것도 역시나 생성형 AI가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쇼호스트 없어. 이렇게 한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면은 조금 익숙한 브랜드가 보이시죠? KFC인데요. 아마 KFC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 후덕한 이제 할아버지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보시면은 이제 식스팩 갖고 있는 굉장히 건장한 남성이 그 할아버지 대신 이제 브랜드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의 인플루언서들도 역시 생성형 AI로 생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냥 운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대중들과의 소통도 역시나 생성형 AI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고유의 사람 영역에서 AI가 들어가서 하는 거죠. 이 문제는 결국은 그냥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생성형 AI를 도입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AI와 구분돼서 생성형 AI를 추가로 접목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창출될 것인가?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하단을 보시면은 이제 마케팅부터 그 다음에 환자 관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들로 쪼개져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도메인인데요. 각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AI와 생성형 AI를 접목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가치가 창출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로봇인데요. 아무래도 제조 분야에서 이제 로봇을 도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도메인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를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를 보시면은 각 국가별로 유명한 로봇 제조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여기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이랑 굉장히 크기가 비슷하네. 몸무게도 80kg고 걷는 속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사람과 비슷하고 가볍군 이런 식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택했는데요. 하나는 피규어라는 회사의 로봇이고 저 이제 우측에는 테슬라에서 개발한 그 젠2입니다. 자, 그
테슬라가 이 로봇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부드럽게 행동을 하고 가볍고 그 다음에 실제로 촉감도 굉장히 인간 같은지를 강조한 혁신을 강조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올해 그 피규어에서 오픈 AI와 협업을 해서 내놓은 로봇을 보시면은 이제 피규어 1인데요. 여기에서는 테슬라가 강조했던 혁신과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생성형 AI죠. 왜냐하면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요 피규어 1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좀 찾아줘. 그럴 경우에 이제 사과를 집어서 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릇이 아니고 사과는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기계가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제 스피치고요. 얘를 텍스트로 인지해서 기계가 처리한 다음에 다시 휴먼 스피치로 다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똘똘한 부하 직원을 한 명 데리고 일을 시키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와 다른 점은 결국은 사람이 느꼈을 때 이질감이나 사용 가능성, 즉 기술 장벽을 덜 느끼게 하는 식으로 이제 UI UX 쪽에서 혁명을 이룬 거를 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그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파급력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Y적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혁신 경쟁은 뭐 삼성과 애플의 경쟁처럼 최첨단 기술 간의 경쟁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최첨단 기술보다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어떤 맥락에서 한번 추가로 해결해 볼까라는 그 맥락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얘기할 때는 과거의 문제 해결 포인트로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생각하셔서 그 도메인의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 가지 Y적 혁신이겠죠. 자, 이거를 보여주는 사례를 좀 더 가져왔습니다. 이제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이제 오픈 AI에서 GPT-4 옴니를 내세우면서 이제 공개했던 동영상들인데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반려동물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생성형 AI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이라는 거죠. 즉 AI가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이제 비영역으로 생각했던 애완동물까지도 저희가 시장으로 확대되는 거겠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맥락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Y적 혁신과 생성형 AI의 어떤 접목 포인트입니다. 자, 우측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택시를 호출하는 겁니다. 택시를 호출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은 이 비전 기능을 통해서 택시가 오고 있기 때문에 택시를 잡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과거에 AI 기술이라면은 정말로 첨단 기술을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전유물인데 지금은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처럼 혹은 고령자처럼 우리가 이제 고객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회적 어떤 약자들까지 포용하는 식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걸 의미합니다. 즉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아직 탭되지 않은 시장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여서 이렇게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밑에 있는 사례는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기업, 에듀텍 기업인 칸 아카데미인데 칸 아카데미의 그 파운더인 쌀칸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에듀텍 산업에서 생성형 AI가 굉장히 큰 위협일 텐데 오히려 그거를 빠르게 도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인들의 고유의 튜터링 기능에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입력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해 주는 식으로 소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혁신을 이제 대하는 특히나 생성형 AI를 대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좌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뭘 해야 될까? 사실 거기에 대한 힌트는 최근에 국내에 있는 큰 기업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제 좀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SK텔레콤 사례입니다. 이제 SK텔레콤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통신 3사가 모두 다 비전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은 SKT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 컴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글로벌과 AI 컴퍼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식으로 이제 AI CT라는 컴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AI와 ICT 접목하는 거겠죠. 즉
통신 3사 모두 다 AI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이제 해외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구조적으로 뜯어본다면은 맨 밑에는 이런 그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칩이라든지 인프라가 깔려 있고요. 그 위에는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뭐 이동 통신 서비스, 그다음 방송들이 있고요. 맨 위에는 바로 이제 개인화된 그 고객 경험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고 국내외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업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생성형 AI 사례 중에서 이제 시각 장애인이 택시를 호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AI 서비스에서 투아트라는 국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애인들을 돕는 건데 이렇게 그 단순히 ESG 차원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한다기보다는 AI 기술의 적용 시장 자체가 그냥 좁은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형태의 시장을 내다보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 오늘 강의가 여기까지인데요. 짧지만 오늘 강의를 왜 했는지 설명드리고 제가 뭐 했는지 잠깐 서머라이즈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 자리는 그냥 AI 기술 자체를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식의 AI 솔루션이 접목될 필요가 있는지를 찾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기술 자체보다는 이런 식의 협업 포인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도메인 문제를 발굴하시는 게 더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AI와 생성의 AI를 조금 더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